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디술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핍층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N지역에서의 플러스 공핍층, 플러스 차지드 이온이 생기는 이유, 공핍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P지역에서 마이너스 차지된 이온이 남겨지면서 마이너스 공핍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N타입 도핑했을 때, N타입 여기 도핑했을 때, 그 300도 K 같은 경우에 여기 그 도너 레벨에서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확산되고 나서 남겨진 플러스 차지 이온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차지된 공핍층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도에 기여하는 전자들이 다 move out, 그러니까 확산돼서 없어져 버리면서 전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여기 그 저항 성분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P타입 그리고 P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트리키합니다. P타입은 좀 약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중성인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온화된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포지티브 차지된 그런 과정을 보여줄 때 이 중성된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겨진 플러스 이온 때문에 여기 포지티브 차지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그림만 보면은 저번 포지티브 차지된 거와 네거티브 차지된 것이 이제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아까 N타입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확산돼서 없어져가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차지됐지만 여기 지금 이번 시간은 이거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요 홀이 확산돼서 없어져 버리면서 이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차지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만 가지고는 약간 컨퓨즈 하실 텐데 다음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실리콘과 그 다음에 P타입 소스인 보론을 한번 보시죠. 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4개 스테이트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4개 채워진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자, 보론 같은 경우에 총 8개 스테이트 중에 3개만 채워져 있고 5개가 비어 있습니다. 자, 1개가 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 스테이트, 빈 스테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4개 빈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2개가 이제 드디어 화학적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최외곽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되고 스플릿되면서 자, 비어있는 스테이트는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스테이트는 아래로 갑니다. 원자 핵이 이제 끌어당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스테이트는 훨씬 더 원자에 가까이 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은 이 지금 보론 같은 경우에 지금 엑스트라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여기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 일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덜렁덜렁 남아 있는 이유는 마이너스 차지 이온이 있었다면 일로 갔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일로 간 이유는 이 마이너스 차지 같은 경우 원자핵과의 좀 더 강한 힘 때문에 일로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분방하게 이 에너지 밴드 갭 내에 존재합니다. 보론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어디에 존재하고 이 강의는 그냥 정성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밴드 갭 내 밸런스 밴드 근처에 존재한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정확하게는 보론도 다르고 다른 원소 불순물에 따라서 다 밴드 갭 내에 존재하는 억셉터 레벨은 정확하게 다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억셉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늘 있는 이런 늘 세 줄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 이제 억셉터 레벨 이렇게 아주 지겹게 보시죠. 저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 밸런스 밴드 밑에는 전자가 채워진 스테이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억셉터에는 이렇게 빈 스테이트를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생성 원리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빈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의 15승이든 10의 17승이든 이렇게 쭉 도핑을 했을 때 이렇게 시리즈로 쭉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300K 같은 경우에 전자들이
요 밸런스배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올라가겠죠. 물론 여기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올라가는 게 있지만 이거는 한 10에 10승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왜냐하면은 이 300도 K의 열 에너지로는 불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다 올라가게. 근데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10에 10승계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10에 15승이 도핑돼 있다 또는 10에 17승이 도핑돼 있다. 대부분 다 여기 이 300도 K 열 에너지로 충분히 이 정도는 뭐 쉽게 올라가지. 이 정도는 내가 그 중에 올라간 놈도 있을 거고 안 올라간 놈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다 올라가다 실패하고 한 그 중에 한 10에 10승 뭐 그거는 뭐 한 10억 개 중에 하나 또는 뭐 1억 개 중에 하나 이 정도 올라간 겁니다. 확률적으로. 예. 페르미 디락 분포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억셉터 레벨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올라가고 나서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N 타입이 있다. 이건 P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홀들이 메이저 캐리언 홀들이 10에 15승계나 있습니다. 10에 15승 도핑했다면 10에 15승을 봤을 때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홀이 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확 그냥 확산 전류가 일어납니다. 확산 전류가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자, 플러스 차지들이 다 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남겨진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 여기 전자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극성은 중성에서 확산되고 난 이후에는 요 전자들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P타입이 이렇게 홀이 확산되고 나서는 마이너스 차지가 된 이유가 요 올라간 전자들에 의해서 마이너스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러면은 그 저항 성분이 커질까? 뭐 어떤 학생들은 그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전자들 때문에 전도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전도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홀과 전자가 있는데 반드시 가정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 이 두 가지가 전도도에 기여를 하지 이 사이에 있는 뭐 홀이나 아니면 빈 스테이트들은 전혀 전도도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전자들은 말은 전자들이지만 전도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극성만 띄고 전도도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은 마이너스 극성 이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항값은 커진다. 왜냐? 홀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와이드 밴드 갭,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도에 도핑에 의해서 전도도를 이렇게 해서 기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와이드 밴드 갭,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완전 전형적인 인슐레이터죠. 밴드 갭은 한 9 일렉트론 볼트 됩니다. 거기에 도핑을 약간 했습니다. 도핑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 이 에너지 밴드 갭 내에 어떤 도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 사이에 전자들이 있으면은 전도도가 작아지는 거 아니야? 마치 굉장히 와이드 밴드 갭 내에 도핑을 했다면은 거기에 이 사이에 전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도도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상식이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핑된 도너가 컨덕션 밴드로 열 에너지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와이드 밴드 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도너에서 또는 억셉터까지 그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0도 K 가지고는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에 기여하는 것은 반드시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 그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홀, 이 움직임에 의해서 전도도에 기여하는 거니까 이 밴드 갭 내에 있는 전자들이나 또는 스테이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도도에 기여한다. 이거는 잘못된 지식이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강의하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특히 P 타입 같은 경우에 왜 디플리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디플리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왜 저항 성분이 커지죠? 거기에 왜 마이너스 차지가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분이 정말 대답하실까요? 아마 한 10% 이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 밴드 갭 입장에서 이렇게 P타입 같은 경우에 홀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디퓨전 돼서 넘어가면서 이 극성만 마이너스 극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전자들은 전혀 전도도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저항 성분은 커진다. 그다음에 원자 레벨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올라간 거는 여기를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남겨진 플러스 차지는 홀에 해당되는 거죠. 홀이 이 무브 아웃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같은 원자 아까 그 포지티브 차지된 원자와 네거티브 차지된 원자가 있는데 그 두 개에서 그 캐리어가 뭐냐? 하나는 아까는 전자였고 이거는 지금 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저항 성분이 커지고 마이너스 차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레벨까지 또 에너지 밴드갭 입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가 되고 이제 저항 성분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N타입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P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 여기도 뭐 다 있겠지만, 자, 그 중에 이제 디플리션 영역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뉴트럴 지역입니다. 뉴트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디퓨전되고 이쪽이 디퓨전됩니다. 자, 디퓨전이 되자마자 엘렉트릭 필드가 형성됩니다. 자,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있으니까 엘렉트릭 필드 형성되겠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엘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엘렉트릭 필드는 요런 방향으로 되고, 요 엘렉트릭 필드의 홀이 이제 일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엘렉트릭 필드 반대 방향이죠. 엘렉트릭 필드 방향과 홀의 진행 방향은 똑같은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걸 이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밸런스를 딱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그게 뭐 도핑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정성적으로 임의로 그냥 이렇게 디플레이션 영역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밴드 갭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퍼주면서, 이거는 전자 입장에서 그렸으니까 퍼주면서 여기 자연스럽게 빌트인 볼테이지가 형성됐다. 그리고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빌트인 볼테이지가 생기면서 엘렉트릭 필드 형성된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차지 있고 마이너스 차지 있으면 엘렉트릭 필드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